이런 종목은 없어요. 이런 돈 종목. 잃은 종목. 작년하고 올해는 이럴 게 없죠. 대부분 다 올라갔으니까.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장 전망편입니다. 자, 또 10루타 1000% 수익 내는 비법 뭐 10가지 요것도 이번 달에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10루타 발굴 비법, 제가 네. 10가지를 일단 만들어 봤어요. 네. 첫 번째는 메가 트렌드에 속한 주도주에 투자하라. 메가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가 뭘까요? 뭐 전기차, 플랫폼? 뭐 플랫폼, 뭐 이런 거죠, 전기차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대위기를 노려라. 대위기를 노려라가 뭘까요? 지난 코로나 위기 같은.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또 10배를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징조를 미리 파악하고 선점하여 투자하라. 이게 미리? 뭐냐면, 제가 저번에 우리 왔을 때 했던 종목 생각나는가요? HM, 아, 네네. HMM, 동방, 이런 것들 변화 징조를 감지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단 미리 실적이 나오는 걸 보고, 이게 기사를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리고, 아, 그 다음에 기사? 정책, 네. 저기다가 그 다음에 큰 걸 한번 하고 내가 하는 게 좋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책 수혜주에 투자하라. 네. 원래 정책 수혜주라는 거는 보통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그러잖아. 아, 그렇죠. 정책 수혜주에 투자하면 이렇게 1000% 나오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아, 그린 유드가 뭐 네네. 디지털 유드 네. 이런 쪽이겠죠. 네네. 그 다음에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턴어라운드 기업에 투자하라. 네. 이것도 똑같아요. 저 HMM도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내가 투자한 것 중에 뭐 동방이라는 기업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네. 10배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낮은 주가 배수, 그 다음에 강력한 성장이 뒷받침되는 기업에 투자하라. 아주 싼 기업에 투자하라는 거죠. 강력한 성장이 되는 기업에. 뭐, 예를 들면 뭐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10배까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극도의 소외주 및 일시적인 결함이 발생한 기업에 투자하라. 일단은 회사가 안 좋아야 이제 쓰지만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제가 뭐 사실은 뭐 지금 신고해서 된 것들이 보면 극도의 소외주에서 회사가 완전히 결함이 발생했으나 실적은 안 나오는데 새로운 신사업이 붙으면서 이렇게 10배씩이 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탁월한 CEO가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번째는 주가 등락을 견뎌라. 견디는 게 대부분 다 못 견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제 그걸 인내심을 갖고 보유하라. 그래서 결론은 이 극소수의 투자자가 돼야 돼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HMM, 동방은 HMM은 어떤 기사를 보고 샀냐. HMM은 그 다음에 동방은 지금 600%인데 1440, 이게 또 14,000원까지 갔어요. HMM도 이게 저점은 2,000원이었던데 3,000원까지, 20,000원까지 넘어갔어요. 보면 저점에서 2,000원 하던 게 지금 보면 23,000원까지 갔어요. 저점에서. 그래서 이걸 미리 감지를 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거는 우리가 대재수 구분 한번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던 거예요. 메가 트렌드. 네. 1차 산업혁명 때 이렇게 이제 나스닥 지수가 철도 버블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1840년대에서 영국의 철도 기업들의 주식 폭등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때 자동차 산업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때 인터넷 산업이 되면서 그때 우리 뭐 IT 버블 때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IT 버블 때 나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5,000포인트까지 갔었죠. 네. 이거 코스닥 지수가 3,000포인트 간 거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어디에 투자해나 뭐 이런 기업들 바이오 뭐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을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도업종, 주도주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보통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주도업종이 뭐냐? 화학주, 그다음에 뭐 바이오 의약제 제주, 그다음에 기계 전기전자는 뭐 삼성전자고 뭐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운수창고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업 뭐 플랫폼이고 결국은 이 주도주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퍼센티지로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티지 잘 올라탄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그러면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좀 유리하다. 대위기를 노리라는 거는 뭐 제가 코로나 때 강력하게 살아. 그렇죠.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는 이제 변화 징조를 미리 감지하고 선점에 투자하는데 요거 이제 팁을 드린다면 여기서 보면 해운 운임 지수 물동량이 상승을 하면 이제 HMM을 산 이제 그거예요. HMM을 샀는데 물동량이 상승을 하면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해운업이 호황을 누리고 그다음에 선박 발주가 증가를 해요. 그러고 나면 조선업이 호황을 누려요. 그러고 나면 그래서 이게 순환매만 잘해도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조선업 호황하고 나면 선박 부품 회사들이 호황을 누리고 그다음에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지금 이게 그다음에 철강 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철강석 가격이 상승하고 철강 채굴 업체가 호황을 누려요. 지금 이 트렌드로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운송회사들이 다 상승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조선업들이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왔죠. 네. 그 다음에 부품회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철강 수요가 증가되면서 제철 이런 쪽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철강 채굴업체들 많이 뭐 올라갔죠.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차 제조회사가 호황을 누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하면 2차 전지 제조회사 호황을 누리고, 그 다음에 리튬 수요가 증가되면 리튬 가격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또 리튬 채굴의 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지금 이 트렌드로 차례대로 갔단 말입니다. 네. 이런 작은 연상으로 판매만 잘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끝까지 왔어요. 네. 끝까지 왔을 때는 그지. 다 팔아야 되는 거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이쪽 시장을 이제 안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HMM이라는 아까 전에 수익률 보셨지만 이게 2,000원대 샀으면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왜 HMM을 샀냐 하면 일단은 국적선사가 돼버리잖아요.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나 남은 기업이에요. 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고 일단은 안 망한다. 안 망한다고 보는데 똑같아요. 이게 또 솔직히 보면은 악재가 막 나오는데도 주가가 안 빠져요. 나중에 보면은 5월 3일 날 네. 보면은 해운업 경기 동향과 전망을 나타내는 해운업 경기 실사지수 올해 4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치. 이렇게 5월 3일 날 나와요. 그리고 아주 안 좋잖아요. 근데 네. 주가가 안 빠져요. 아까 팁 하나 드렸죠. 아직 안 빠지면 주가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면 어떡하라. 살아. 이럴 때부터. 그런데 4년 만에 최저치 추락하는 BDI 조선 해운업계 덜덜덜 이게 언제냐? 5월 14일이에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발티 운임지수 뭐 지수도 엄청 안 좋았고, 근데 5월달, 6월달에 보면 버티네요. 버티고 있죠. 그런데 불과 보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 5월 15일이에요. 이때 갑자기 1분기 영업 20원 선박, 해운산업, 재건 눈앞. 이때 이 작은 징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작은 징조가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깜짝 실적을 해놓으면 해운산업 재건을 목표에 한 발 다가섰다. 그 다음에 HMM은 영월 재건제품 올해 1분기 영업 손실 20억 원으로 대폭 개선되었다고 공시했다. 그런데도 뭐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안 올랐어요. 이 작은 징조에만 샀더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때 보면 이제 네. 5월 30일자 기사에 보면 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을 때 해운업이 회복 기지개를 펴고 있다. 아시아 북미 항로에 배선하는 얼라이언스 소속 컨테이너 선사들이 중국과 화물의 증가 움직임에 맞춰 서비스를 재개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점점 막 항로들이 서비스를 속속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MM은 사실은 이제 컨테이너선이 위주다 보니까 네. 상하이 운임 지수를 봐야 돼요. SCFI 이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이익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운임 지수가 6월 때부터 갑자기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뭐 800불 하던 게 1000불까지 올라가니까 선박 운임이 최근 들어 반등할 조짐을 보이면서 해운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주 지역 물동량이 지난달부터 되살아나면서 운임료가 크게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6월 17일자입니다. 얼마였나? 6월 달에 보면 요 살짝 올랐습니다, 오히려. 네. 근데도 이게 사실은 비싼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눌림목을 또 줬죠. 요 자리에만 샀어도, 7월 달에만 샀어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많이 냈어요. 이게 4,000원대니까요. 그럼 쟤는 요때 샀는데 3,000원대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뭐 2만 원대까지 갔어요. 어제 내리기 전까지 2만 3,000원까지 갔었어요. 23,000원까지요. 네. 야, 차트로 한번 볼까요, 한번 실제로? 실제로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투자 예시로서 이제 슈퍼개미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는 거지 이걸 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 이미 수익 보시고 2만 4천원까지 갔었네. 2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21,900원. 네. 야, 이거를 투자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보여주신. 네네. 뭐 더 해드릴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더 해주셔도 됩니다. 더 해드려도 될까요? 아주 좋은데요. 좋을까요? 네,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그래서- 뭐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네. 어쨌든 이렇게 그래야지 점프로가 날 수 있다. 만약에 이 저점에 샀더라면은 거의 이제 10배가 넘은 거죠. 10배가 넘은 거고. 이제 보면 제 수익률이 지금 뭐 3,000원에 산 게 이렇게 없죠. 저는 이 계좌 말고도 다른 계좌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평균 단가가 있으니까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그냥 더 비싼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리고 밑에는 요거는 코로나 때 동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바로 산 거예요. 1,440원에 산 게 그것도 한 10배까지 갔는데 이거는 이제 FNF인데요. 네. 이거는 FNF를 어떻게 감지했냐 하면 이거 10,000원 하던 게 결국은 12만원까지 갔잖아요. 11,000원 하던 게 10배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게 어떤 징조가 있었냐? 2017년 1월 달에 네. 이 회사는 캐주얼 브랜드 MLB 매출액 전년 대비 14% 성장해 매출 2,400을 달성했다는 기사가 나와요. 이게 1월 23일인데 그리고 또 그 결과 지난해 FMF 실적이 크게 호전되었고 디스커버리의 브랜드 안착과 함께 MLB와 MLB 키즈 성장이 두드러졌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2월 1일 날 깜짝 실전인 의료업계 FNF. 의료업계 FNF가 지난해 4분기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 스포츠 의류 브랜드 판매 증가로 실적이 급증하면서 주가도 공황행진을 벌였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때가 6월 달이죠. 1월 달인데 이때 보십시오. 거의가 한 2만 원
좀 네, 2만 좀 넘은 때네요. 요때 가격이 보면 12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 그래서 작은 징조가 나타나요. 기사든 무엇이든 그런 기사를 잘 보시면은 아 이제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고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FNF 사례고요. 그다음에 JYP 보면은 트와이스 앨범 선주문 31장, 유튜브 2천만 뷰 돌파, 신기록 현지. 그리고 트와이스가 앨범 판매량, 뮤직비디오 조회수고 놀랄만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2017년 2월이죠. JYP 보면 2017년 6월 달에, 이제 이때 2015월 달에 이거 올라가지더니 만 원도 아직 안 됐을 때. 네. 얼마죠? 이때가 4,000원, 바닥 이때는 4,000원대고, 뭐. 네. 이때면은 4,000원, 한 5, 6,000원 할 때거든요. 네. 그죠? 이게, 그리고 나서 또 기사가 또 나옵니다. 3월 달에 보면, 이 요미우리 신문에 트와이스 한류 콘텐츠 시장의 석권의 새 주인공, 이렇게 기사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4월 1일 날, 트와이스 낙낙 1 음원 차트 정상 진입, 국내 열풍이 든다. 골고루 트와이스가 신곡 낙낙으로 일본 음원 차트 정상까지 석권했다. 이 기사를 보고 샀어도 사실은 이때 샀어도 1000%는 아니어도 거의 뭐 1000% 가까이 수익이 난 거죠. 그 후에 나중에 보면 12월 29일 날 트와이스 1서 3연속 인기 홈런 예고, 그리고 박진영 연예인 주식왕 3위로 검축, 땡큐 트와이스. 트와이스가 이렇게 하나로 대박이 터지면서 뭐 이렇게 만약에 뭐 BTS가 상장이 됐었다면 초반에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했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사실 지금 정리해 준 대로 보면 뭐 사실 너무 당연한 뭐 네. 논리적인 힘이라 생각하지만 네. 이 대표님도 이걸 투자할 당시에는 이게 이제 지금 결과론적으로 정리하니까 깔끔한 거지.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들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 그 대표님이 안테나가 딱 적합한 것들을 찾아서 투자를 결정한 거고 그게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궁금하게 JYP가 어쨌든 이때 최고가를 찍었을 때 이 당시에 네네. 대표님 언제 파셨어요? 이 정확하게 딱 최고점 팔지는 않잖아요. 뭐 저는 이제 보통 분할 매도를 하죠. 아, 분할 매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뭐 해봐야 한 뭐 이렇게 뭐 저는 이제 100% 날 때부터 판다고 했잖아요. 100%때 그쵸. 원금 매수. 네. 이제 나머지는 이제 분할 매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은 300%될 수도 있고 200%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끝까지 먹을 일은 다 먹지는 못하고 분할 매도를 해야 그쵸. 일단 1000%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대신 많이 사야 또 솔직히 1000%까지 끌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쵸. 조금 사면은 거의 어떻게 예를 들면 내 같은 경우에 올인을 했다. 뭐 이러면 이제 거의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많이 사면은 올인하기보다는 많이 샀을 때 더 네. 많이 끌고 가게 되더라고요. 올인하셨으면 1000%를 못 보겠죠. 그 전에 파시겠죠. 맞습니다. 올인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종목도 있고 이러니까 10%까지 끌고 가는 거고 또 네. 그만큼 수익을 실현해놨으니까 10%까지 끌고 가는 거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금 JYP든 HMM이든 이런 것들 종목을 보고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종목을 그래서 찾을 때 찾을 때 요 10가지 비법을 참고하셔가지고 그쵸. 공부해서 투자하시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그 사이에 네. 작년 3월부터 지금 벌써 이제 3월이잖아요. 네네. 딱 한 1년 정도 된 건데 이런 종목은 없어요. 이런 돈 종목. 잃은 종목. 아무리 장이 상승사였 작년에 네. 작년하고 올해는 이럴 게 없죠. 대부분 다 올라갔으니까. 뭐 올해 초에 샀는데 지금 뭐 어쨌든 하락장이었으니까 좀 최근에 지금 최근에 사고 있는 것들은 조금씩 뭐 하락하는데 뭐 그렇게 뭐 10% 안쪽이니까 계속 네. 사모으고 있는 주식은 그렇습니다. 사모인 주식의 섹터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쪽 계열일까요? 뭐 그런 쪽이죠. 그쪽에서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그 전에 해서 수익 난 섹터도 있고, 그런 것들 계속 보여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계속 사고 있는 것들은 뭐 마이너스인 경우는 있습니다. 계속 사모으니까.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지면 땡큐 하고 사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마이너스 난 게 우리 더 많이 사게 돼서 더 좋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일반 분들은 떨어지면 막 피눈물이 흐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 뭐. 선정을 자기가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앞으로 미래를 보는 해안을 자꾸 기르다 보면은 확실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 먹고 치는 거죠. 떨어지면 땡큐. 3월이 사실 주총 시즌이잖아요. 네네. 요즘에 저희 집에도 이제 막 우편물을 막 오더라고요. 네네. 주총하니까 오라고. 네. 자, 우리가 뭐 혹시 뭐 주총 시즌에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주주면은 사실은 네.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죠. 저는 솔직히 주주고 나는 이제 회사가 많이 돼 있으니까 다 못 참았어요. 그래서 보통 뭐 3, 4주 안에 다 끝나버리니까. 뭐 대부분 다가 10% 총계 다 잃어버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쵸.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지분을 많이 가진 것들을 위주로 골라서 이제 가는 거죠. 가긴 가세요? 비중이거나 가죠. 저는 이제 많이 가졌거나 이 회사가 좀 잘하는 기업들은 안 가요. 못하는 기업들만 골라가지고 잘하라고 질타를 하러 가죠.
가서 이제 어쨌든 회사가 또 궁금할 때 네. 회사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나 주식이 대표랑 한번 만나보고 싶어도 네.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총에서 가서 만나서 물어보는 게 제일 잘 직원들이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주총장에서 주로 이제 발언을 하죠. 묻고 싶은 걸 얘기하고. 근데 보통 가면은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부분 주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99%는 대부분 직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99% 직원들이고 주주들이 대부분 다가 대기업 말고는 중소기업들이 가면 거의 제 혼자일 때가 많아요. 뭐 많아봐야 또 어떨 때는 이제 안 좋은 기업들은 또 안 좋은 기업들 회사를 변화를 일으키는 특히 가치주 같은 경우는 가치주인데는 가치주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장종 오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다가 안 와요. 안 오는데 다 발언을 하잖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몇 번째 질문을 계속 하면은 이제 직원들이 이제 하면서 말겨요. 그래서 빨리 의사 진행 발언을 빨리 해서 빨리 넘어가자. 이 질문은 뒤에서 그냥 나중에 따로 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걔들은 그걸 잘못하면 한따까리 하는 거예요 대주주들한테. 한따까리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걔들은 주총을 무사히 만치는 게 걔들이 그쵸. 담당자들의 임무예요.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여기는 다르죠. 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는 무사히 마치는 게. 그래서 예전에 내가 주총 갔다가 한번 이상한 사건도 한번 있은 적 있어요. 왜요? 소송도 한번 한 적 있어요 주총 때문에. 주총을 갔는데 황당하게 주총장이 4층이에요. 근데 3층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3층이 이제 뭐 또 간담회를 한다고 막 이렇게 모아놓고 주총하는 줄 알고 나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총은 4층에서 땅땅땅 한 거예요. 끝났고.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너 세상에 한번 세상에 한번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어디 아는 기자한테다가 좀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기사를 정말 황당한 사건이니까 아니 어떻게 주총장에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총을 자기들은 이제 내한테 내기도 안 하고 3층에 앉혀놓고 나는 이제 주총장이 뭐 이래 이러고 거의 약간 뭐 간담회식으로 쫙 앉아 주주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주총 끝났다는 거 주총 안 하냐 그러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2층에서 끝냈대요. 그래서 결론은 소송에서는 또 지더라고. 시간도 거의 1년 가까이 지어가지고 에이 그냥 경각심을 준 거예요. 만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물론 변호사비는 뭐 들었지만은 그래도 그 회사는 아마 그 회사나 다른 내가 왜 그걸 했냐면 다른 주총에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런 교훈을 차려서 한 거라 결론은 마무리가 됐고. 근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일단 주주들 오는 걸 엄청 싫어해요. 뭐 좋아하진 않겠죠. 싫어요. 왜냐면 또 회사가 주주 회사인데 자기들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버크셔 해스웨이처럼 뭐라고 했지 축제의 문화를 만드는 주주총회가 됐으면 뭐 대주주님들한테 바라는 거는 그렇고 서로 좀 어떻게 보면 회사를 잘 운영해서 축제의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주주다 그러면 무조건 시간 내서 가라. 내가 만약에 그 주식이 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아니면 3개 있다. 그 중에 최고로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월차 내고 무조건 가라. 뭐 저도 한 번쯤 가보려고요. 좀 가서 경험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본인한테도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번 거기 가보면 좀 더 주주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주식의 본질은 어쨌든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주총 때 또 사실 가끔씩 벌어지는 게 경영권 분쟁이잖아요. 네네. 요거는 사실 그 주가의 호재인 건가요? 아닙니까? 회사마다 조금 틀려요. 네. 회사마다 틀린데 안 좋아진 상태에서 회사를 막 살려고 경영권 분쟁 붙은 경우에는 뭐 잘못하면 또 뭐 주가가 상패 당할 수도 있어요. 경영권 분쟁이라는 게. 그래서 완전히 양아치라기보다는 뭐 잘못 안 하죠. 어떻게 보면 회사를 이제 인수해서 그냥 돈만 빼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수해서 회사 자금을 빼먹기 위해서 회사를 인수해서 자기 돈도 아니고 무자본 행민이라고 하죠. 인수를 해서 그런 기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인수를 했을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인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해서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 왜냐하면 거의 막바지 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결론은 벌써 다 망가뜨려 놓은 거죠. 그래서 회계감사에서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기업들은 이제 경영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왜냐하면 너무 기업의 가치가 싸니까 가치주들이 이제 경영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업 가치보다 싸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대기업 중에도 뭐 서버린, 뭐 현대차,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뭐 중소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이 내 주변에도 지금 많이 있어요. 네. 뭐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뭐 대한방지, 뭐 제일제강,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소액주들이 운동을 해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주가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회사 자체가 일단 괜찮으니까 그 가치보다 낮으니까 돈을 치고 들어가서 야 너희들 잘 해라. 네 돈은 자꾸 네 오차 빼먹지 말고 주주들한테도 잘 해라.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바꿔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영권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개선이 되면은 더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3월은 사실 상패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상패 종목과 뭐 관리 종목 좀 이런 거 좀 피하는 방법 한 가지 정도가. 한 가지, 여기다 세네 가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세 가지 가볍게. 일단은 재무제표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 네. 두 번째는 3년 이상 적자인 기업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거기서 뭐 턴어라운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지표를 같이 봐야 되겠죠. 3년 이상 네. 적자인 기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주주가 네. 자주 바뀌는 기업. 음, 뭐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네. 상패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감사 의견에서 어떨 때는 감사 의견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 네. 그 전자공 시스템 가면 LG화학을 가지고 계시니까 LG화학으로 하겠습니다. 일제하게 분기 보고서. 사료를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다음에 내가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이거 분기 보고서에 보면 이게 감사 의견이 있어요. 네. 이게 분기별로나 뭐 반기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안 좋은 기업은 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은 아예 또 뭐라고 뭐 어디 부채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갔는지 뭐가 네. 좀 확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 감사 의견에 다른 말 적정 말고 좀 다른 특정 말고 것들 다른 말들이 막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조심해야 좋아요. 된다. 네, 조심하고 일단은 그 아니면 건지 본인들이 막 조사해서 감사 의견이 그렇게 평가를 해놨을 때는 네. 이미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좋고. 근데 사실 이 감사 의견에 뭔가 다른 것들 뭐 상장 폐지에 관련된 것들 적혀 있으면 이미 그 종목은 사실 묶이잖아요. 근데 뭐 적정이 나오는데 뭐가 불확실성이 있다고 나오는 거는 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적정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을 보고 되도록이면 네.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다.